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검찰 공소장에 청와대 실장, 장관을 지낸 전직 의원, 현직 중진 의원 등 민주당 유력 인사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이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이정근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네. 미래 부총장이죠. 네. 부총장을 지냈는데 지난 9월 30일에 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10월 1일에 예. 증거인멸 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죠. 네네. 구속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전 부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공적 기금 배정이랄지 또는 마스크 사업 인허가랄지 또는 공공기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청탁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공적 기금은 그야말로 눈먼 돈처럼 또 여기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배정을 받을까? 이게 또 유력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요. 예. 또 마스크 사업, 야 이거 마스크 기억하시죠? 예. 처음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 사실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그때도 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마스크 이 사업을 이 특정 기업들이 혹시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물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마스크 사업 인허가 해줄게. 이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전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특정 마스크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요. 근데 그 마스크 사업은 류영진 당시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걸었고, 네네. 류 처장이 담당 박모국장을 소개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만남을 주선을 그리고 했죠. 그 마스크 이 청탁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네. 이른바 사업가 박 씨로부터 네네. 1억 원을 또 받은 그런 그렇죠. 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사 기관 인사까지 합쳐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이런 약속을 하면서 자그마치 9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중하죠. 9억 5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10억 천이라는 천이라는 말도 얘기도 있습니다만 있고. 어쨌든 10억 원 안팎의 거액을 지금 받아 챙긴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자금법까지 뭐 포함을 한다면 거기에 한국 남부발전의 임직원을 승진도 두 사람인가 시켜가지고 네. 한 사람당 뭐 3천만 원씩인가 또 받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또 그때 민원을 총리실에 청탁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드러나고 이미 돼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 그 4.15 총선의 서초구 갑이죠. 네. 거기 나왔을 때는 또 박 씨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거 비용으로 불법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 박 씨가 주로 이제 지금 나타난 것은 박 씨 한 사람입니다만 네. 또 다른 것은 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죠. 박 씨하고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거졌어요. 그렇죠. 박 씨가 이제 사실 근데 박 씨 입장에서는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무슨 실세도 아니고 네. 금배지를 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서초는 뭐 대부분 낙선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또 청탁을 여러 개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정근을 보고 주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정근이라는 사람 자체의 이름도 그렇게 이 기자들한테나 혹은 정치평론가들한테 익숙한 이름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사무부총장이라 하면 사실상 사무총장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렇게 그 이 서열상 중요 당직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한데 기자들도 의외였다는 거예요. 법조계 기자들도. 왜냐하면
10억 물론 크면 큰 액수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인물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인물도 아니고 직위가 그렇게 높은 직위도 아니고 액수가 뭐 몇백억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왜 나섰을까? 반부패 김영철 이 부장검사, 네네. 반부패 2부에 예. 옛날에 특수 2부장이 직접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어떻게 보면은 좀 특수부에. 피렘이 비슷한 건데. 그렇죠. 이례적으로 출석을 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그 구속 영장에 보니까 실장급, 청와대 실장급이 이름이 있더라. 실장급이라 하면 당시에 3실장이 있었죠. 청와대 이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그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경호실장. 그래서 3실장이 있었습니다. 그 3실장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청탁에 개입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진짜 실세 중에 실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네. 뭐, 장관을 했던 정치인,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는 관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죠. 좀 뭐 드러난 사람은 있습니까? 그냥 네. A씨, B씨로만 나오니까 저도 이제 궁금증만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보실장이나 경호실장은 아닐 거다. 비서실장 아니겠느냐. 실제로 이런 그렇죠. 세 사람 중에 정치인은 공공기관 인사라든가 이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 아니면 정책실장 정도죠. 그렇죠. 특히나 근데 정책실장보다 비서실장이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예. 이거는 다 정치와 관련된 그런 알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복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비서실장이 누구냐 그렇게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캐리어라든가 비중으로 봐서는 이런 청탁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전 부총장이 좀 마당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관계라든가 또 정치권에 직접 청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 다리로 이른바 중진 의원이라든지 뭐 장관을 지낸 전직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그 장관들도 금방 통하잖아요. 어디 그쵸 할 때는. 그럼요. 그걸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입으로 자기는 돈 챙기고 그 사람들한테 심부름만 시키고 자기보다 훨씬 센 사람들한테 그리고 입싹 당긴다? 이건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액수가 과연 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다 배달 사고를 한 건지 예를 들자면 아니면 이 액수 이외에 더 큰 액수들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뭐 이러니까 6명이 나섰고 사실상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사무부총장을 구속시키려고 저렇게 6명까지 나선 거를 보면 교두보 삼아서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인신을 구속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이에요. 네. 그 자리를 그 유명한 김남국이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남국이가. 네네. 이전 부총장은 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송영길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을 했고, 그래서 송영길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송영길은 뽕도 매도 다 놓치고 지금 뭐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한테 그 지역구는 상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서울시장 근데 이정근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정근과 관련돼서 뭐 그렇게 큰 어떤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당직을 많이 계속 당직자 활동을 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서초구에 신청을 해서 인지도도 없는데 왜 줬을까? 아무리 서초구가 맨날 지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뭐 떨어질 곳이니까 그래도 3번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까지만 아마 4번인가 떨어졌죠. 4번 떨어졌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 전현희도 그 바로 옆이지만 전현희도 됐고 뭐 아예 그렇게 그 인지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내미는 그런 지역은 또 아닌 것이라서 근데
그러면 뒤에 튼튼한 어떤 배경 동아줄이라도 잡고 있지 않느냐. 그 동아줄을 송영길로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군산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군산 요거 나오고 원광대 나와갖고 뭐 MBC PD 수첩에 취재 리서치로도 근무하다가 이렇게 발탁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사무총장, 산하 사무부총장 이 모든 그 라인들은 그 대표목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사무총장은 사실 집사 역할도 하면서 그렇죠. 인사 조직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표 직속으로 해서 대표의 어떤 그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해 줄 수 있는 인사. 그러니까 대표의 권한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산과 인사. 예. 이 두 가지를 이 심부름을 하면서 다 총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산하, 사무부총장까지 대표가 다 쥐락펴락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송영길과의 관련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가 박 씨라는 사람은 원래 부산에서 무슨 환경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뭐 그러는데 그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환경 폐기물 뭐 이런 사업하는 것은 정치권하고 또 연계가 많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부산 정치권 민주당 특히 그 친문 이 세력들하고는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청탁 같은 것을 들어줬던 것. 그러니까 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또 징검다리로 딱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을 지금 한 10개 정도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사업가 박 씨만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공적 기금 배정해달라, 마스크 사업에 허가해달라, 그리고 공공이상 인사 누구 해달라 이렇게 졸라댄 거를 보면 사실상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계속 돈을 뜯겨가면서 계속 그 물주 역할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환경 이렇게 뭐 했던 사람이라면 사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청탁을 하는 것에 대한 빠꼼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아니, 그 사업하는 사람이 청탁을 해서 돈을 줬는데 그 결과가 없다. 그러면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뭐 찔리든가 뭐 하는데 지금 이정근이 해명은 그 박 씨하고 단순한 돈 거래한 거는 맞지만 채무 관계일 뿐이다. 3억 원은 이미 갚았는데 이 박모 씨가 이자까지 느닷없이 해가지고 10억 원을 내놓으라 해갖고 지금 소송까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완전히 그 박모 씨의 진술과 녹취록만을 근거로 해서 지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아니 이 특수부 검사들이 6명이나 부장검사까지 달라들었는데 네. 진술하고 녹취록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보니까 지금 나온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박 씨와의 연결된 것만 만약에 밝혔다 그러면 이게 몇십 분 안 돼요. 예. 근데 2시간을 지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PPT 70차이면 어마어마한 영화예요. 아유, 제가 그 PPT를 가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봐서 아는데 30분도 사실 몇 장 안 돼요. 예. 몇 장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70장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연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그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걸 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이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된다는 것은 이정근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뇌물을 받은 거 그거는 물론이지만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공직 쪽에도 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갔겠죠. 관 쪽에다 부탁을 한 거니까. 관이 그걸 들어줬다는 거니까. 그리고 정치인 쪽으로도 흘러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기 혼자 그 많은 돈을 받았고 다 먹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 본인은 다 먹고 대신 또 그 박 씨한테 그쪽은 별도 인사를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 2부 부장검사까지 나서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전에도 다뤘고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아주 검찰에서 깊이
이게 파고들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게 대여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이 피바람이 분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들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정건을 지금 당에서 그 거물들이 다 외면하고 있구나. 도와주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구명을 하는데 아예 연락도 손 털고 끊고, 있는 거죠. 털고 있구나. 나오고는 그래서, 일면식도 없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했으면서 당신들 이제 당해봐 이제 피바람 불 거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미리 경고성 뭐 발언, 야 이제 그쪽으로 간다라고 미리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어떤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이게 저는 마스크 게이트 같이 어떤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국감과도 연결이 돼서 국감은 거의 깽판 놓고 있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이 그 감사원 운운하면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덮으려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전에 검수완박법 그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 양양자 의원이 그처럼 민주당 지도부 그쪽 출신들이 이거 처리 안 되면은 당시 청와대 BH 네. 그 인사들만도 20여 명이 연루돼서 저 우왕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만도 20명이면 그 청와대 20명이라는 게 저기 행정관들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쪽 청와대에서도 고위직을 얘기하는 게 20명이면은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더 많다고 봐야죠. 연루된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드러난 거는 아니 박근혜나 혹은 이명박 대통령 두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했을 때도 민주당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관들 구속된 행정관도 있지 또 그 큰 어떤 사건들마다 개입된 행정관들 있지. 그런데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은 행정관급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들 완전히 긴장이 풀어졌구나. 그러니까 촛불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이후에 한 3, 4년을 적폐 얘기하면서 그냥 몰아붙이면서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뇌물을 먹든 뭘 하든. 근데 굉장히 느슨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이해찬 말 맞다나 자기네들이 한 몇십 년 집권할 거로 생각을 했는지 20년, 50년 얘기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긴장이 완전히 없었다. 이완됐다. 그러니까 태양광이가 무엇이고 간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댄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서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정근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지 아니면 태풍이 불지 쓰나미가 불지는 이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청와대 실장은 누구냐 또 장관 지낸 전직 의원은 누구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 지금 다 회자되고 있고 중진 의원까지 다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정근 게이트가 만만찮게 결국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은요 임시냐 노시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